장관님, 네, 9.19 남북 군사합의 우리가 효력 정지를 하니까 북한이 폐기를 선언하고 현재 행동도 폐기 수준으로 하면서 도발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렇죠? 예, 지금 북한의 도발은 9.19 합의와 무관하게 그들의 핵 고도화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JSA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JSA도 그동안 비무장했는데 북한 군들은 권총을 착용하고 무장을 했잖아요. 우리 군이나 유엔사 요원들도 지금 무장을 했나요? 네, 네, 권총을 휴대하고 네. 근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긴장도가 예전보다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관님 그렇지 않나요? 네, 뭐 긴장도는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3월에 대규모 연합훈련이 있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향간에는 3월 위기설, 3월 무력 충돌설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장관님은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데 언제쯤 도발 수위를 최정점으로 가지고 갈 것 같나요? 북한이 뭐 도발에 대해서 최정점 뭐 또 저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상시 도발 태세를 갖추고 있고 늘 도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발 수위가 올라간다는 건 장관님도 인정을 하시는데 이런 도발 수위가 올라가서 강대강으로 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신 장관님께서 더 분란집에 기름을 붓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면은 정권 종말 운운하고 신 장관께서도 참수 작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지금 뭐 긴장도를 점점 올려가고 북한을 자극을 해서 북한 군부가 또 김정은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도발을 유도한다는 향간의 의혹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계속적인 미사일 고도화를 위해서 도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귀책 사유가 우리 정부에 물론 있다는 기책 것은 사유가 우리 정부에 있다고 하진 않고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는데 우리가 부추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3월 달에 이렇게 연합훈련을 저는 연합훈련은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대규모 훈련을 하고 핵작전 훈련도 한다고 하면은 더욱더 긴장도가 올라갈 겁니다. 4월 달이 총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북풍, 총풍을 우리 윤석열 정부나 신원식 장관이 유도하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또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훈련은 강하게 하더라도 밖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위기 관리가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북한이 그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 입장을 배려한다고 해서 도발 수위를 낮추는 건 아니라고 도발 봅니다. 미사일 수위를 도발만 낮추는 게 봐도 아니라 장관님 미사일 위기 관리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그 강한 훈련을 하지만은 메시지는 늘 장관이나 대통령은 위기 관리 측면에서 언어를 절제하게 써야 되고 행동도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최근에 북한이- 장관님 다른 이슈로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할 테니까 영화 서울의 봄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아니 900만 명 넘게 봤고 지금 1000만 돌파 직전인데 왜 마음이 불편해서 안 보셨나요? 볼 시간이 없어서 안 봤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좀 보고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 국민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는 등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분노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없고 영화를 안 본 것은 마음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봅니다. 제가 그 일반 영화장에 가게 되면 경호요원하고 해서 10명이 가야 되는데 그 물리적으로 그것도 불편하거니와 지금 이 안보 상황에서 영화를 보러 다닌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고편이나 쇼 짧은 편이 유튜브에 많은데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2019년도에 보면은 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반란 세력들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장관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까? 예, 숱하게 말씀드렸는데 저 표현은 일부 떼놓은 거고 저런 입장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구테타가 불가능하다. 구테타가 도저히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걸 강조하는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그리고 제가 숱하게 12.12는 군사 반란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 맥락을 보고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영화와 같은 군사 반란이나 구테타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불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예, 당연합니다. 지금 그걸 마음을 먹을 사람도 없고 따를 사람도 없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구테타가 가능한 나라가 아니지 장관님 않습니까? 말씀은 저는 2년 전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군에 또 군인들이 군인 정신이 대대로 박혀 있고 또 정보가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실 용산 졸속기전 하면서부터 40년 전보다 더 취약한 구조로 가 있다고 봐요. 왜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군령권의 서열 1, 2, 3위가 같은 울타리 내에 24시간 있습니다. 지금 낮에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지역에 있고 야간에는 한남동 간저 지역에 세 분이 귀가하죠. 이것이 취약한 구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아니 그게 한 시설에 모인 게 구테타 발생 가능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 명이 같이 있으면은 구조적으로 구테타가 일어났을 때 조치하기가 어려운 거죠. 12.12 군사 반란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은 다시 청와대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아주 부적절한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데 12.12와 같은 군사 반란이 한남동 지역이든 용산 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것은 제가 김 의원님께서 너무 논리를 비하겠다. 한남동이고 용산에 같이 있다고 해서 구테타로 취약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논리가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